안녕하세요. 폭염이 지속되는 8월 8일, 저는 지금 부산 시립미술관에 왔습니다. 부산 시립미술관 개관 25주년을 맞이하여 수장품 전체를 다시 되돌아보는 제로 포인트 전시가 열렸습니다. 학술적인 연구를 거쳐서 다시 전체적인 확대되는 이런 전시인데요. 여기 마침 우리 전시 담당 박효원 큐레이터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립미술관 박효원입니다. 네, 이 무더위에 이것도 좋은 전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름철에 오히려 미술관이 좀 냉방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피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 어떤 전시죠? 이번 0점 제로 포인트 전시는요. 네. 저희 미술관 네. 수집 성과를 공유하는 전시인데요. 네. 1998년 부산 시립미술관 기간 이후 지금까지 25년간 저희가 수집한 작품들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저희 미술관은 설립 목적과 함께 그 부산 미술사 정립이라는 큰 명제 아래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본 전시는 총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산 미술의 평소부터 동시대 미술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벽에 있는 것이 어떤 그래프화해서 한눈에 시각적으로 이렇게 또 전시를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부 전시가 시작됐는데요. 일부 어떤 전시죠? 예, 일부 전시는 근대기 부산 작가들을 이제 만나볼 수 있는 장으로 마련했습니다. 근대 미술기 수영기 부산에서 활동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미술관에서는 우신추 작가의 1929년 영가대가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부산 미술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부산 작가들의 전람회 및 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919년 그 한일합방 기점으로 당시 부산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약 한 7만 4천여 명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 정착한 인구 중에서는 그 중에 반 정도, 3만 명 정도는 이제 일본인이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때 미술가들도 함께 조선으로 들어왔는데요. 일본 작가들에 의해서 구성된 강습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서구 미술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도 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1930년대 전후로부터는 부산의 많은 학교들이 도화 과목을 이제 정식 교과 과목으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일본인들 선생님들에 의한 서구 미술을 이제 알리는 그런 수업들이 진행되게 되었죠. 그 이후로부터 학생들이 이제 서양 미술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고 또 전공자들이 이제 하겠다는 전공자들이 생겨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도화 과목에서 서양 미술에 접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2부 전시인데요. 네, 어떤 게 꾸며졌죠? 두 번째 방은 격동의 역사와 현실의 방향이라는 방인데요. 네. 이 방에서는 그 해방과 한국 전쟁 시기의 부산 미술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방 전까지 부산 미술은 일본과 동반적인 관계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해방 후 한국의 이제 해방 후 일제가 돌아가면서 한국의 전반적인 단면 과제는 식민지의 잔재를 극복하고 흐트러진 민족의 정체성을 정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부산에 모여서 부산의 인구가 유례없는 폭발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죠. 이때 이제 중앙을 비롯한 타 지역 작가들이 부산에 모여들면서 부산은 문화의 1번지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부산의 토박이 작가들은 중앙하단과
뭐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데요. 네. 타 지역 작가들의 추상적인 변화를 어느 정도 이제 감시하고 부산 미술인들은 더욱더 향토적인 리얼리즘을 고수하려는 동인, 즉 이제 뭐 그런 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동인들은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 생활 속 그대로의 미술을 보여주려는 의지를 강하게 네. 띠고 있었습니다. 네, 이쪽 벽면은 사진이 쭉 전시되어 있는 특별한 전시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전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 사진들이 이제 부산 사진사 네, 흐름을 이제 주도한 이제 정인성 작가님의 작품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한국의 모습들을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피난민들을 비롯해서 전후 복구되는 한국의 모습까지 전시가 리얼리즘을 담고 있는 사진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사진 전시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술관에 3대가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할아버지 그리고 뭐 아들 아니면은 이제 손자 네.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일반적인 전시를 했을 때는 할머니들이 뭔가 손자를 이제 케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좀 많이 봐왔었는데요. 이 옛 사진 전시를 하게 되면은 할머니가 선생님이 되고 아들이 선생님이 되고 아기가 선생님이 되는,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함께 뭔가를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옛 사진들 전시를 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인데 이거 어떤 사진이죠? 이 작품은 김봉만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네. 1967년도에 촬영된 작품으로 부산 최초의 그 어린이 놀이기구 네. 입니다. 금강공원에서 촬영을 했던 거고요. 사실 이 당시에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산의 이 최초의 아기들의 그 놀이기구가 생김으로써 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기 3부 전시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이게 지금 구상에서 추상으로 가는 방인데요. 이 방에서는 서구와의 물결을 본격적으로 수용한 시기, 1960년대 작품들이 전시가 됩니다. 기존 입지를 가지고 있던 구상 미술에 반해 젊은 작가들의 중심으로 가감한 혁신을 꾀하려는 움직임을 이 방에서는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이제 정말 미술인들이 자원이 좀 풍부했다고 해야 되나요? 국내 대학 출신의 젊은 작가들의 출연과 부산 미술계에는 또 다른, 예전과 또 다른 또 활기를 띠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사회의 좀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도 자유로운 의지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네, 여기 4부 전시네요. 여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사부 전시에서는 이제 종래의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형 이념에 대한 도전을 하는 시기입니다. 1970년대 미술계는 획기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현대 미술을 한꺼번에 수용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때 많은 집단들이 생겨나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게 됩니다. 부산에서도 다양한 집단들이 형성되면서 실험적인 태도를 보이며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는데요. 앞쪽에 보시는 작가, 김은기 작가라든지 이런 작품들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산 작가의 작품과 중앙하단에서 활동하던 주요 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오부 벽면 색깔도 좀 바뀌었는데요. 오부 전시 어떻게 이루어졌죠? 오부 전시는요, 1970년대에 이제 한국 미술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한국 현대미술의 정체성이 이제 논의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서양 미술의 수용 단계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전통 기법과 서구 기법의 혼용, 그에 따라 이제 우리의 정체성의 혼란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작가들은 이제 서구 미술과 수상 미술과 뭔가 이제 한국적인 것들, 그리고 변별되는 작품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이죠. 단색화로 박서구 작가, 이우환 작가를 비롯한 작가들의 작품이 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함께 부산에서 작품을 했던 김홍석 작가, 김종근, 양철모, 윤무수 작품들로 구성된 방입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우리 윤형근, 이우환, 이강수의 대작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또 전시. 네. 네, 이거는 이제 새로운 형상을 향하여라는 제목을 붙인 방인데요. 1980년대 이제 민중미술이 전국적으로 이제 활발하던 시기, 부산에서는 형상미술이 주도적인 흐름으로 이제 자리하게 되는데요. 형상미술과 민중미술은 현실에 주목하고 시대적 상황에 크게 작용해서 내용과 이런 것들이 서사적 중심으로 전개된 것은 이제 공통적인 이제 분모이지만 그 방법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이제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중미술은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현장 실천주의 미술이었다면, 부산 형상미술은 집단적 의사 표현보다는 직면한 상황과 시대의 흐름에 주목하고 이제 개인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성찰, 그러한 주제로 우리의 상황을 묘사하는 서사성을 띠는 작품들이 주로 이루게 됩니다. 네, 7부 다양성의 시대인데요. 네. 7번 방에서는요, 199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제 담론이 대두되면서 좀 비주력권, 예를 들어서 레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에 해당하던 문화 운동들과 이제 장르들이 예술의 전반적인 영역에 이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부산에서도 이제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이 방에서는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과 부산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그 대형 작품 김하타 선생 작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뉴욕에서 네. 전시했던 작품이고, 총 5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일본하고 중국의 작가들의 작품도 좀 보이고 있네요. 네, 여기도 이제 마지막 장이고요. 네. 아시아의 풍가라는 제목으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미술관에는 이 소장품 중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미술관에서 정품은 2984점을 네.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0% 정도의 작품이 아시아 미술을 소장하고 있어요. 이 수치는 사실 다른 미술관의 아시아 미술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저희 미술관에서 아시아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많이 수집한 거는 예전부터 이제 부산은 이제 항구 도시였지 않습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그러니까 아시아 미술의 부산 미술관이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성과일 수 있습니다. 네, 강태훈 2010년 부산 비엔날레 출품작. 네, 이번 전시 수장품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한 전시인데요. 이 전시의 의의와 어떤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희 미술관이 98년도 개관하고 이제 현재까지 다양한 소장품 전시들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기획 전시도 이루어졌었고 또 소장품만 포함한 소장품 전시도 이루어졌었고 이런 전시들이 상당히 많이 130회 정도가 이루어졌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부산 미술을 연구하고 발굴한다는 그런 면목 아래서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5년간 전시를 하면서 저희 부산 미술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왔었고요. 앞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저희가 25년간에 2984점에 대한 소장품을 수집할 수 있었던 거는 학예연구실이라든지 미술관의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시는 사실 다양한 작품을 보여주는 것도 이제 목적이긴 하지만요. 사실 우리 미술관이 25년간 어떻게 무엇을 해왔느냐라는 거를 시민들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좀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제일 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집 성과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저희 미술관의 작품 중에 거의 50% 정도의 수준이 부산 미술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부산 미술관은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한 전시였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이제 부산 미술이 좀 이때까지 조금 중앙 미술에 조금 현재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전시의 기회로 해서 조금 더 한국 미술의 층위가 조금 두터워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많이 좀 오셔가지고 전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오셔가지고 시원한 이 미술관에서 여름 즐겨보시죠. 이상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김달진이 전해드렸습니다.